결국 예상했던 방향으로 정치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훈 임명 철회 이후 이 사안이 국힘에게 대역풍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장면이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배현진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번 이해훈 지명 철회는 단순히 인사 한 명을 거둬들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가려 하는지, 그리고 국힘당이 위기 국면에서 어떤 선택을 반복해왔는지가 동시에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원래 선택지는 있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맡기고 시간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형식을 취하면서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자주 쓰이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은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게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의혹이 커진 상태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장기 표류하면 국회는 국회대로 책임을 떠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결단을 미루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의 고리가 길어질수록 여론은 더 거칠어지고 그 여론은 결국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동시에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지명 철회라는 결론 그 자체보다 그 결론에 이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수영이 지적했듯이 국회의 판단을 끝까지 기다리는 길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 여론에 따라 대통령이 먼저 결단하는 장면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정치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권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반응하는 대통령,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대통령, 논란을 끌고 가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남기는 순간 다음 이슈에서도 대통령이 한 박자 먼저 움직일 명분이 생깁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속기록에 부적격 판단을 남겨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결단의 주인은 대통령으로 선명하게 남습니다. 계산이 끝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국힘당의 반응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이해훈이 낙마하자마자 국힘당은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수사를 말할 때는 늘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요구인지 아니면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전략인지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국힘당이 꺼내든 논점들은 이해훈이 국힘당 소속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들입니다. 갑질 의혹, 청약 의혹, 이력 논란이 제기되는 동안 국힘당은 과연 이 문제들을 정리해 국민 앞에 책임있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지, 당 차원의 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 답이 흐릿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수사를 외쳐도 국민에게는 자기 반성으로 보이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로 읽히기 쉽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지명 철회 직후 국힘당이 보여준 태도가 진상 규명보다는 보복 경고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배현진은 이해훈이 내부자를 통해 지역 동향을 추적하고 염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지역 구성원들에게 보복이 가해질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합니다. 왜 보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보복이라는 단어는 보통 피해자가 꺼내는 언어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쪽이 상대를 눌러두려 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국힘당의 반응은 사실을 밝히겠다는 태도라기보다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호에 가깝게 읽힙니다. 정치가 이런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의혹의 내용보다 조직의 본능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얼마나 위험한 방식으로 표출되는지는 바로 다음날 드러났습니다. 배현진은 자신의 글에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이 달리자 그 댓글 작성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습니다. 비판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정치인은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이 상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가족 사진을 공개하는 방식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해당 댓글은 욕설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정도를 악플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가족 사진을 게시하는 순간 싸움의 규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는 공인의 위치에서 감수해야 할 비판을 설득이나 해명으로 돌려세우지 못하고 겁주고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닙니다. 이 정당이 비판을 어떻게 다루는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려는지 그 민낯을 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힘당의 수사 요구는 더욱 설득력을 잃습니다. 수사가 공정의 언어가 되려면 그 외침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적 책임의 언어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한쪽 손으로는 공정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끌어다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겁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는 순간은 대형 범죄가 터질 때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권력의 태도가 드러날 때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저렇게까지 한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그 정당이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해훈 철회 국면은 국힘당이 기대했던 것처럼 상대 진영의 인사검증 실패로만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힘당 자신에게 더 불리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낙마 직후 보복을 먼저 걱정했는가? 왜 비판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왜 내부 동향과 염탐 같은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왜 진상규명을 말하면서도 자신들에게 향하는 수사에는 늘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가라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발성 논쟁이 아니라 국힘당이 반복해온 행동 양식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국힘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논점을 바꾸고 시간을 벌려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이해훈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흔들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소모시키는 시나리오를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인 철회로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국힘당은 곧바로 수사로 방향을 틀어 새로운 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장에서는 자신들이 공격자가 될 수 있고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 프레임 전환을 순순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자신있게 할 자격이 있는지 바로 그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정당이 단단할 때는 외부의 비판을 차분히 흡수하고 사실관계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통제가 흔들리면 경고가 먼저 나오고 상대의 입을 막는 방식이 앞섭니다. 배현진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권력의 언어가 평소에도 얼마나 거칠게 작동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즉각 반응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면 국힘당은 반대로 국민의 입을 함부로 대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스스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는 결국 여론으로 움직입니다. 여론은 긴 설명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장면으로 판단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하는 장면, 정당이 국민을 겁주는 장면, 정치인이 비판자의 가족 사진을 공개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설명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 정치권에 떠있는 의제는 단지 인사검증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특검 논쟁, 권력과 사법의 관계, 공적기관의 중립성 문제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국힘당이 진상규명에 진정성이 없다는 인상까지 겹친다면 의심은 더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라 연결고리를 끊는 수사입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와 접촉했는지, 공적 절차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전체를 맞춰봐야 실체가 드러납니다. 국힘당이 정말로 공정과 책임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을 겁주는 습관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는 길은 하나입니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는 국힘당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